여긴 웬만하면 다 그냥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 이제 수학상 쪽에 나오는 문제 중에서는 조금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라서 21번, 22번 다 그냥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갈게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학상 한 번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요. 다 챙기려고 하면 지칩니다. 그 중요하게 좀 챙겨야 될 부분들만 좀 체크해드릴 테니까 6번부터 좀 볼게요. 여기까지였죠? 일단 맞아요. 그리고 풍산자 조금 나갔던 것 같아. 6번부터 볼게요. 당시 fx, gx 합을 갖다가 줬고, 자 더한 다항식을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7이다. 그 다음에 곱셈식으로 좀 적어보면 편할 것 같아요. 첫 번째 6번부터. 그 이제 첫 줄 읽으시면 이제 이런 얘기죠. fx 더하기 이제 gx라고 하는 이 다항식을요. 얘를 1차식으로 나누면 몫이 이제 나오겠고요. 제가 Q1이라고 처리를 할게요.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나머지가 7이다. 이 나머지 부분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7. 자, 그 다음에 자꾸 이걸 곱셈식으로 써보라는 이유는 이제 나머지 정리를 뭔가 좀 공식 마냥 암기 처리하지 말자라는 게 좀 이제 담겨 있어요. 의미는. 자, 그 다음에 차는 x-1로 나눴을 때 마찬가지로 얘를 이제 나누시면 어떤 몫이 나오겠고요. 자, 나머지가 몇으로 주어졌어? 1 이렇게 주어졌다. 자, 나는 뭘 찾고 싶냐면 fx, g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찾고 싶다. 거기 이제 마지막 줄에 좀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그 fx, 자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조건을 가지고 자 fx, 자 g의 x를 자 x-1로 나눈 나머지, 자 이걸 갖다 찾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이 멘트 딱 읽고 이거를 바로 일단 이제 나중에는 해석을 이렇게 하셔야 돼. 문제도 요구하는 것은 f1, g1을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정리에 따라서요. 이거를 1차식 얘로 나눈 나머지는 얘를 만드는 x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게 나머지라고 했지. 이게 나머지 정리예요. 그래서 이 멘트를 이제 읽으시면은 번역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F1, G1 이렇게 구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곱셈식으로 적었는데요. 사실 나중에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거는 그냥 어떻게 뽑아내시면 될까? 첫 번째 거는 그냥 F 여기다가 1 넣으면 되니까 F1 플러스 G1이 얼마라는 얘기야? 7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거지. 맞아? 나머지 정리 쓴 겁니다. 바로. 두 번째 F 요거 끌고 오시면 F의 1 빼기 G1은요. 이게 1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지. 나머지 정리에 따라서 이 중간 과정은 어떤 거예요? 중간 과정은 미정계수 방법 중에 수치대입법 생략되어 있습니다. 지금 x에다가 1 집어넣은 거죠. 자, 원하는 거는 f1 값하고 g1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연방 구조죠? 연립방정식 구조 딱 보이네요. 두 개, 자 이렇게 있으니까 두 개 더하시면은 자 요거 소거되고요. 그 다음에 자 f1이 두 개가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8. 따라서 일단 f1 값은 얼마? 4 이렇게 결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4에다가 3 더하면 7 나오니까요. g1 값은 3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요. 자 정답은 얘니까 두 개 곱하면 되겠지? 정답은 얼마? 12. 자 이렇게 해서 정답 내시면 됩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요. 일단은 이 나머지 정리 타입의 문제를 써 내려가는 이제 풀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7번 볼게요. 7번 문제. 다항식 fx를 x-3으로 나눴을 때 몫이 q, 나머지가 11. qx를 자 첫 줄부터 좀 적어볼게요. fx를 자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몫이 qx고 나머지가 지금 11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자 qx는 자 얘를 다시 뭐로 나눠요? qx를 자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나와 있질 않고요. 나머지가 2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를 제가 이 몫을 q의 프라임이라고 일단 넣겠습니다. 이렇게 q 프라임 x 이렇게요. qx랑 q 프라임 x는 이제 구별하려고 제가 이제 프라임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였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너가 원하는 것은 다시 제일 아래줄 보세요.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궁금한 게 뭐죠? f의 마이너스 1값 찾는 거지. 번역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나머지 정리에 따라서 f의 마이너스 1값을 찾아내는 문제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자, 얘에 대한 정보를 밑에 줄에서 주고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f를 다시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요. fx는 x-3에 자, 여기다가 이제 얘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x 플러스 1에 q의 프라임에 x 들어가고 플러스 2 여기까지 다 치고 다시 나머지 11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네가 원하는 게 얘잖아? 그럼 여기 fx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기 x 값의 수치를 뭘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마이너스를 집어 넣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이쪽이 0 되는 부분이죠? 네, 뭔가 정리가 될 것 같다는 거지. 자, 따라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갖다가 대입한다 라고 하면 좌변은 이 좌변의 값은 그냥 f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죠? 자, 오른쪽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자, 천천히 대입하시면 이거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4 되고요. 자, 곱하기 바로 열고 자, 여기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여기까지 항이 날라가요. 그죠? 그럼 뭐만 남습니까? 안쪽에? 2만 남는 거 맞죠? 2만 남는 거니까 여기 곱하기에 2 쓰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뒤쪽에 상수 11 더해진 거 확인하시고 여기까지. 상수 딱 계산하면 정답 나오겠네. 자, 정답은 앞에 거 마이너스 8이고요. 자, 뒤에 11을 갖다 더하시는 거니까 정답 얼마? 3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인데 그게 나머지 정리에 따라서 f의 마이너스 1로 표현되니까 값을 3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항식 x-1의 4제곱입니다. 지금 얘를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rx라고 할 때 r1 값을 갖다 찾고 싶다. 자, 일단 곱셈식 적어볼게요. 자, 이것의 4제곱. 자, 이 다항식을요. 자,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었을 때 몫은 뭔지 모르겠으나 qx라고 처리를 하고요. 자, 나머지를 rx라고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r1 값을 물어봤으니까 나머지 쪽을 가항식으로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나누는 식이 몇 차? 이게 2차니까 너가 뒤쪽에 나머지를 몇 차 이하로 놔야 돼? 그렇죠. 1차 이하로 놔야 되니까 ax 플러스 b로 놓는다. 됐죠? 자, 이 초록색 부분이 얘가 rx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rx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찾아서 x 값에 1 집어넣으면 정답 나오는 구조지, 맞아? 자, 근데 이제 왼쪽에 보니까 얘가 일단 이제 좀 독특. 뭐가 떠오르나 일단 곱셈 공식, 합차 공식 일단 좀 떠올라요. 인수분해 공식이 떠올라요. 그래서 밑에 식을요 다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거기에 qx에 자 플러스 ax, 자 플러스 b 이렇게 해석하면 너가 이 미정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수치로서 대입할 수 있는 것이 몇 개가 보여? 2개가 보여. 이 뜻이지? 맞아? 자, 첫 번째는 얘가 0이 되는 x값일 거고 두 번째는 얘가 0이 되는 x값일 거니까 수치 대입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부터 갈게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얼마로 계산됩니까? 마이너스 3의 4제곱이에요. 그죠? 81. 자, 좌변은 81로 딱 떨어지고 이 부분은 날라갑니다. 이렇게. 그죠? 날리고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정리되는 거 맞죠? 두 번째는 x값에 2를 대입. 그럼 왼쪽은 1의 4제곱이라서 그냥 1로 딱 떨어지는 것이고 자, 이 부분 날라가고 여기다가 x2 집어넣으면 자, 2a 플러스 b. 자, 문자 2개씩 2개니까 여기서 다시 연방을 갖다 딱 풀면 되겠네요. 그죠? 더하시면 되겠네? 더하면 일단 얘 속어. 더하시면. 그럼 왼쪽 좌변은 82가 딱 떨어지는 거고 우변은 어떻게 되죠? 2b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b가 얼마다? 41. b가 41이 나오고 자, b가 41이 여기 대입되시면 자, 넘어갔을 때 마이너스 40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0이죠? 2로 나누면 a는 얼마?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는 Rx를 결정할 수 있다. Rx는 A가 마이너스 20이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0 집어넣으세요. 마이너스 20의 X, B가 플러스 41 이렇게. 그럼 나는 뭘 구하는 거예요? R1 값을 갖다 찾는 것이고 여기다가 1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20 플러스 41. 정답은 21 이렇게 됩니다. 자, 3번이 정답이에요. 일단 고객님 바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자, 끝. 넘어갈게요. 특별히 특이사항은 없다. 지금까지 좀 이제 두 개, 세 문제 딱 풀었을 때는 특이사항은 없고요. 그냥 전형적인 그냥 나머지 정리 문제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전형적인. 자, 넘어가시고 자, 11번 보겠습니다. 뭐 갈수록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식의 구조가 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 해당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x-2 이제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쪽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1차로 나눈 나머지를 봤고 거의 자 x-2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3이다. 다항식 fx를 다음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rx, r6을 갖다가 찾아라. 첫 번째부터 갑니다. 좀 이제 풀이 과정이 여기는 조금 특이사항이 뭐냐면 풀이 과정이 조금 길 수 있어요. 또박또박 잘 적으시라는 얘기죠. 일단 구하려면 자, 첫 번째는 fx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줄부터 좀 잘 적어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몫을 q1 x 첨이 플러스 나머지는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읽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줄 자 f는 다시 자 뭐로 나누냐면 x 마이너스 2 자 x 플러스 3 이걸로 나눴을 때 자 두 번째 목 q2x가 나오고 나머지는 3 이렇게 돼 있죠? 플러스 3 자 막줄 읽을게요. 막줄 자 내 목적은 일단 이제 마지막 줄입니다. 자 위에 거는 조건이고요. 내 목적은 fx를 자 최종적으로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자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뭐라는 거죠? 이때 몫을 qx 그 다음에 자 아까랑 똑같아. 작업은 똑같이 하겠습니다. 얘가 2차니까 나머지를 몇 차 이하로 쓰면 돼요? 1차 이하로 쓰면 되니까 ax 플러스 b 1차식 형태로 이제 써주면 된다는 거죠. 저렇게 진짜 써서 넣고 나면은 결국에는 a랑 b는 미정계수이기 때문에 내가 구해야 될 사실입니다. 그죠? 볼게요. 그 R6을 구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뒤쪽에 이 Rx 값을 갖다 찾으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 나머지 부분을 제가 Rx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초록색 부분이. 자, 처리를 좀 해볼게요. 그 이제 조건을 같이 사용하셔야 되니까 결국엔 조건이 조건에 대한 선택이거든요. 느낌은 이런 거야. 봐봐. 내가 이쪽 부분에 A, B가 궁금하면 일단 이 부분은 사라져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수치 대입을 할 때 얘가 0이 되니까 얘가 0이 되는 값을 집어 넣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좌변에서 자 만약에 x에다가 3을 갖다 먼저 집어 넣는다라고 치면은 왼쪽 값이 f의 3이에요 지금. 그죠? 근데 거기까지가 자 이 풀이 과정 이 오른쪽 문제랑 똑같죠? 여기 날라가고 여기가 3a 플러스 b 이렇게 주는 건데 f3 값은 어떻게 찾냐면 위에 두 조건에서 찾을 수 있어.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3 집어넣으면 딱 나올 거. 위에 보이죠? 위에? 얘가 0이 되는 값이 3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좌변, 우변에다가 각각 x 3 집어넣으시면요. 예로부터 f의 3 값은 자 여기 날라가고 여기 3 집어넣으면 얼마?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여기서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제 처리 방식이 여기랑 똑같아진다는 거 보이니 지금? 차이는 없어요. 자, 두 번째.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내가 지금 식을 하나 더 찾으려면은 자,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갖다 집어 넣어야 하는데 그게 f의 마이너스 3인데 자,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3a 플러스 b 이렇게 써지죠? 그럼 이 값을 또 찾아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조건, 예로부터 자, 얘가 0 되는 값이 다시 마이너스 3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어 넣었을 때 좌변이 이제 f의 마이너스 3 떨어지는 거고 자 우변은 이 부분 날아가면서 딱 3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3을 여기서 활용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 자, 그럼 끝났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자, 이 값이 1이고요. 얘가 3이니까 두 개 다시 연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더하시면요. 자, 얘랑 얘랑 더하시면 A 소거되고 이 B 값이 4니까 B는 일단 2가 나오네. 두 번째 B가 2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고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이 정도 연산하시면 되겠죠? 돼요? 자, 결론은 RX를 찾는 것이고 RX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R의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X 그 다음 B가 2였던 플러스 2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최종 목표는 뭐다? R의 R 얼마? R6 대입하겠습니다. R6은 자, 이 X 값에 6 갖다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 계산되면서 빵 정답은 0이네요. 그죠? 이렇게. 이것도 전형적인 약간 전형적인 문제 나머지 문제 중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2번 12번 문제는 fx를 2차식으로 나누는 건데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걸 좀 써볼게요. 보세요. 이거 그냥 계속 곱셈식 작성하시는 거. 야, 풀이 과정 쓰기 귀찮은 사람들은 일단 수학을 할 수 없어. 알겠지? 연습해야 돼. 알겠어? 그냥 계속 써야 됩니다. 자,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것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자, 일단 몫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qx 처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지금 마이너스 4x 자, 플러스 5라고 되어 있죠. 얘가 좀 시작일 것 같습니다. 이제 풀이가. 근데 너가 원하는 건 뭐냐면 f의 3x를 자, 요거 해석. 자, f의 3x를 제가 x-1로 나눈 나머지 여기 멘트가 중요한 거야. 이게 얼마일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지웠네.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지난 시간에 이제 중요했던 점 중에 하나예요. 그 1차식을 0으로 만든 x값을 집어넣은 게 나머지라고 했어. 그럼 따라서 이건 뭐라고 써져요? f의 3. 됐지? 그럼 네 목표는 f의 3인 거야. f의 3이 정답인 거예요. 좀 납득되세요? 저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게 나머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이 1차식으로 0으로 만든 x값이 1인데 그걸 집어넣었더니 그게 f3이죠? 그럼 너는 이제 f3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석되죠? f3 어디서 구해요? 여기서 구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인수분해가 되네요. 요거 인수분해 가능, 그지? 3, 1 이렇게 되네, 그지? 그리고 부호는 마이너스 2개 딱 치면 되니까 x-3에 x-1에 자, qx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자, 여기까지가 fx가 이렇게 다시 써집니다. 맞아요? f3 구하는 거니까 어차피 x값에 3 집어넣으면 어디가 사라질까? 여기 이거 0 만들어주는 x값이 3이기 때문에 여기 싹 날라가요. 보이죠? 따라서 자, 여기로부터 f의 3값을 자, 3 집어넣으면 여기 날라가는 거고 여기 3 집어넣으면 얼마로 가요? 마이너스 12 플러스 5는 마이너스 7 이렇게 하는 거죠. 정답이 마이너스 7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7로 작성.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해석이 조금 어려운데 이거 계속 나옵니다. 알겠죠? 이거 마지막 막줄 해석. 이거. 자, 17번 여기부터가 조금 어렵죠? 여기부터는 제가 딱 챙길 부분들 설명 좀 드리고 17번은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앞서 풀었던 내용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자, 보니까요. 그 첫 번째 줄 읽으시면은 자, 식을 얻어낼 수 있는 게 어디까지 딱 얻어낼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3차식, fx가 3차식인데 fx를 x-a로 나눈 나머지가 r1이라는 거는 자, 이제 앞에서 조금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조금만 좀 짧게 써볼게요. fx를 자,
x-a로 나머지니까 f의 a가 나머지인 거야, 그죠? 이것이 일단은 R1 이렇게 주고 있죠. 대입을 할게요, 그냥. 요거 R1은 자 fx에다가 a를 집어넣은 겁니다. a의 세제곱 플러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자 여기까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줄은 fx를 이번에는 x 플러스 a라는 1차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a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거는 결국에 f의 마이너스 a가 결국 R2라는 거고요. f에다가 똑같이 집어넣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a의 세제곱 플러스 2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자 원하는 목적은 자 조건이 R1 플러스 R2 값이 10이 조건이기 때문에 두식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 왼쪽이 R1 플러스 R2가 되는 것이고 그게 10이라고 문제에서 준 겁니다. 그리고 우변은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더하시면 일단 최고차는 상쇄가 되겠네요. 이렇게 4a 제곱 자 1차도 상쇄되네요. 뭐야 얘도 연락하네? 더하는 거죠? 상수 쪽은 아니야. 자 상수 쪽은 아니고 자 1차는 상쇄돼서 없어지고 여기 1이고 1입니다. 1, 1 상수는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 자 플러스 2 이렇게. 등식 정리할게요. 자, 얘 넘기면 8이고요. 결국엔 a제곱 값이 얼마다? 2가 된다.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네. 그치? 여기서 뭔가 a 값이 풀마 루트 2 여기까지는 전개를 안 하고요. 문제를 좀 다시 읽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를 보는 거니까. 자, 문제를 다시 보니까 fx를 맞줄 또 밑줄 치면 되겠지? fx를 x-a 제곱으로 자 나눈 나머지 계속 지금 이 멘트 부분 처리하는 거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결국 뭘 구하라는 거냐면 f의 a제곱의 값을 갖다 찾으라는 거죠. 근데 a제곱이 위에서 구해봤더니 2였어요. 결국 뭘 구하는 게 문제다? f의 2가 지금 정답인 거죠. 결국에. 자 fx를 이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그 해당 1차식이 0이 되는 x값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그게 f의 a제곱인 거고 위에 줄에서 찾은 거는 a제곱의 값이 2라는 걸 찾았으니까 결국 문제의 정답은 f2가 된다. 근데 fx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잖아요. 2 대입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자 f의 2는 x에다가 2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8 앞에 거 8 떨어지고 플러스 또 8 떨어지고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 정답은 15가 되겠네요. 자, 계산하시면 15가 정답 이렇게 되지. 자,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것들 복습 충분히 하신 다음에 이제 풍산자 쪽에 연습 문제 이제 많잖아요. 거기서 좀 이제 좀 활용하는 거에 좀 연습을 하셔야겠죠. 자 여기까지. 7번은 크게 뭐 엄청 의미가 있는 문제 아니에요. 18번은 별표를 한 2개 정도만 쳐봐. 18번은 조금 별표를 치고 가야 됩니다. 일단은 좀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 18번의 문제를 풀 때 이게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잖아요. 그죠? 풀이 과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근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풀이 과정을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게 3차식으로 나누다 보니까 나머지는 자 2차 이하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를 2차 이하니까 2차 이하로 세워. 이렇게요. 2차 이하로 세운 다음에 미정계수가 3개죠 지금? 그러니까 미정계수가 3개니까 식을 3개를 뽑아야 돼 결국에. 근데 거기 나와 있기를 식 3개를 뽑아줄 어떤 매개체가 이게 지금 보입니다. 얘가 2고요. 이것도 2고요. 이것도 2예요. 그럼 이걸 각각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식이 3개가 나오겠죠? 그걸 연립하면 ABC가 나오겠죠? 그럼 나머지가 구해지겠죠?
그래서 정답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첫 번째 풀이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가지 맙시다. 일단 첫 번째, 이거는 계산량이 너무 많아. 일단 너가 식을 3개를 이거 집어넣어서 연립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계산량이 너무 많고 이 문제를 그러니까 분질로서 좀 이해를 할게요. 18번 문제는 일단 거기다가 적어놓을게. 우리는 인수정리 활용할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인수정리를 활용한다. 인수정리 활용할게요. 인수정리가 뭐였냐면 결국에는 지난 시간에 풀었던 내용이 뭐예요?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 중 나머지가 0인 케이스예요.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가 0일 때는 인수정리인 거예요. 결국에 특수하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로 사용해야 될 멘트나 이런 것들 좀 적어드리면요, 이렇게 갈 거예요. 보세요. f의 알파가 0이면 같은 말이 뭐냐면 이 말뜻은 알파가 f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근. 같은 말이죠? 그렇다면 결론이 뭐였어요? 자, f의 x는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자, 이 성질을 쓸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요. 이게 일단 결론이고요. 자, 그래서 그 10부터 좀 볼게요. 최고차항 계수 1인 거 챙기셔야 돼요. 알겠죠?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닐 때는 이제 미지수로 최고차를 이제 채워야 되고요. 여기서는 어차피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 식정리를 이렇게 좀 바꿀 거야. 그 문제에 주어진 등식 있잖아요. 이거를요. 자, f2 빼기 2는 0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자, 문제에서 주어진 등식이 이렇게 돼 있어. f2는 f3은 f의 4는 싹 다 2야. 이 말은 f2는 2라는 등식에서 2가 왼쪽으로 이항된 모습이 저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 f의 3-2는 0, f의 4-2는 0 이렇게 정리됩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할게요. 지금 보시면 자, 이 첫 번째 줄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할 수 있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뒤쪽에 상수는 2, 여기는 변화가 없는 부분이네. 근데 이제 x값이 대입되는 이 부분 있죠? 이게 지금 바뀌고 있죠. 2 넣었을 때 0 됐고 3 넣었을 때 0 됐고 4 넣었을 때 0 됐어요. 지금 맞아요? 이 말뜻은 이렇게 번역이 되지. 자, x는 2는 어떤 방정식의 근이 되냐면 f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근이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읽혀지죠? 이것의 근이 된다. 이렇게 읽혀지죠? 그럼 첫 번째 거는 딱 결론이 뭘까요? 이것의 근이니까 자, 똑같아요. 얘 똑같이 구조를 해석하시면 돼요. 결국엔 fx-2라고 하는 이 다항식은 이것은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x-2를 인수로 갖는다. 이게 결론이지. 구조가 똑같죠? 이렇게. 자, 제가 중간 과정을 생각할게요. 이게 다 똑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이것의 결론이 다 똑같아. 다 똑같을 거니까 자, 따라서 결론은 이겁니다. 자, fx-2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근이 2, 3, 4라는 뜻이지? 결국에. 자, 저 뜻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fx-2는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이제 x-2, x-3, x-4를 인수로 갖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식처리하는 방식은
다시 이제 넘어가서 이쪽에. 근데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fx가 몇 차 방식이죠? 3차죠. 3차니까 당연히 이제 인수가 3개 딱 곱으로 표현되는 게 정말 자연스러워요. 그죠? 그럼 끝났네요. 그러면 자 따라서 결론이 여기입니다. 따라서 자 fx 빼기 2가요. 얘가요. 이 3개의 인수의 곱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되는 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 마이너스 2라는 상수는 우변으로 이항하면 딱 fx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푸는 게 정석입니다. 일단 자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을 읽어보시면 fx를 결국에 x-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원하는 목표죠? f 몇이에요 결국에? f5. 따라서 정답은 f5예요. 그럼 여기 등식에다가 x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될까요? 그냥? 그렇죠. 5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자 여기 5를 갖다 집어넣으면 f-2는 자 여기 5 집어넣겠습니다. 5 집어넣으면 여기 3 앞에 3 떨어지고 자 곱하기 여기 5 집어넣으면 2 떨어지고 곱하기 5 집어넣으면 1 이렇게 되죠? 얘가 지금 계산이 되기를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f5 빼기 2가 6이니까 마이너스 2 넘어가서 f5는 얼마? 8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이 그래서 8인 거예요. 아까처럼 이제 방정식 3개 딱 구해가지고 이제 연립해도 정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이쪽에 풀이 과정이 조금 계산량도 없고요. 굉장히 좀 정확한 풀이 과정이에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적으로 사용했던 개념은 이거예요. 지금 인수정리 사용했습니다. 인수정리를 사용하는 전형적인 일단 문제고요. 너네들 이제 문제 풀다 보면 간혹 가다가 이런 타입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쉽게 준 타입이야. 왜냐하면 여기 상수가 변화가 없어요. 지금. 자, 어떤 문제에서는 이쪽에 대한 변화를 주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다른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해봤더니 너가 F2 빼기 3은 0이고 F3 빼기 4는 0이고 F5, 4 빼기 5는 0이다. 만약에 딱 썼는데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는 자 변수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변수 뭐냐면 이게 수가 2, 3, 4 변할 때 얘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상수인 거예요. 지금 변수가 아니라.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 보시면 2, 3, 4 변할 때 얘는 3, 4, 5 이렇게 변하죠? 얘는 둘 다 변수예요. 그러면 첫 번째 줄을 내가 f의 x. 자, 첫 번째 줄을 보고 내가 fx라고 적으면 이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해야 돼? 얘랑 몇 차이가 나죠? 얘랑 얘는 자, 여기 3만 보세요. 여기 뺄셈 처리를 나중에 할 거니까 3만 보시면 여기 빼고 여기 3만 보시면 얘랑 1 차이 나죠? 얘랑 얘도 1 차이 나죠? 맞아요? 얘랑 얘도 1 차이가 나죠? 그럼 이걸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빼기에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그럼 다시 확인. 이것을 0으로 만드는 이 방정식의 자, 근이 2, 3, 4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죠? 이것의 근이 2, 3, 4 됩니까? 확인은 그냥 거꾸로 확인하시면 되죠. 실제로 대입을 해서요. 어려워지면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면은 이 변수 부분이 여기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 됐습니까? 여기는 지금 이쪽이 상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어려움은 없습니다. 처리하는데 이쪽에 조작이 변합니다. 알겠죠? 이 문제 같은 타입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문제에서 좀 어려워지면 또 지금은 최고차항 개수를 1로 줬잖아요. 그죠? 만약에 1로 주지 않았을 땐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식을 세우는 데가 똑같아. 이렇게 식을 세우는데 최고차가 1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여기 앞에 상수 A라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문제 A를 갖다 찾기 위해서는 추가 조건을 또 주겠죠. 결국에는. 이 문제는 이 정도 좀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9번. 19번은 딴 건 잘 모르겠고요. 다 조건을 좀 챙겨요. 다 조건.
목과 나머지가 서로 같다라는 조건. 이거 챙기십시오. 목과 나머지가 서로 같다. 이거는 이제 식을 세우는 구조를 줍니다. 결국에 19번 볼게. 자, 다 조건을 먼저 보고 싶고요. 지금 다 조건에 따라서 자, 이거는 fx를요. 자, 2차로 나눠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2차식으로 나누는 건데 2차식으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서로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생각을 좀 해보시면은 일단은 첫 번째 이 그 구조에 대한 파악은 이런 거야. 몫이 뭔지 몰라 일단. 그리고 나머지도 뭔지 모르죠? 그냥 RX라고 처리할게요 그냥. 일단 처음에 모르니까. 자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fx의 차수가 나와 있을까요? 지금 문제에서 차수가 따로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죠? 맞아요? 차수가 따로 나와 있진 않은데 그럼 생각을 해볼게. 봐봐. 너가 지금 몇 차당식으로 나누는 상황이죠? 2차. 오케이. 2차로 나누는 상황이니까 Rx라고 하는 걸 뭐라고 세울 수 있을까요? 1차 이하로 세워야 되니까 AX 플러스 B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지. 근데 목과 나머지가 같아버리니까 QX조차도 AX 플러스 B로 세워져야 맞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조건이 지금 이렇게 조건을 줍니다. 그랬죠? 나머지랑 이제 몫이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놨어요. 그죠? 요 식을 좀 처리를 할 때 이렇게 좀 할게요. fx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몫과 나머지가 같다는 처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ax 플러스 b. 여기가 몫이고 나머지가 똑같이 이제 ax 플러스 b.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가조건하고 나조건은 뭘 주는 걸까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점이 좀 이제 문제 많이 처리 좀 해봤으니까 이거 좀 바로 할게요.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는 f의 마이너스 1로 작성할 수 있죠? 이 값이 얼마라고 주는 겁니까? 5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두 번째 f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것은 f의 2 값을 주는 거니까 그게 나머지가 2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위의 식을 가지고 이 두 가지 값을 집어넣고 뭔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죠? 지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되잖아. 위의 식에서 얘가 0 되는 값, 얘가 0 되는 값이 얘랑 얘예요, 그죠? 그럼 이 가조건하고 나조건을 가지고 등식을 가지고 조작을 하시면 되겠다, 뭐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지. 자, 첫 번째부터 확인을 좀 해보죠. f의 마이너스 1부터 갈게요. 요거부터 좀 갑시다. 자, 이거 해당 등식 다로부터 얻은 이 등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겠네요. 그러면 5가 f의 마이너스 1인데 f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 항 사라집니다. 이렇게 맞죠? 0대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마이너스 1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요거 나조건 활용하시면 x 값에 2를 집어넣는 거니까 그 값이 2예요. 지금 2는 f2인 것인데 요게 자, 2 집어넣으면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0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0으로. 그 다음에 여기 2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식 두 개 이제 문자도 두 개. 연방 또 푸는 거네, 그지? 자, 풀어보겠습니다. 두 개를 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두 개 빼면 여기 빼면 5에서 2 빼니까 3 되고요. 자,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빼니까 비속어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3a. 자, 따라서 a가 얼마?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지금 집어넣고요. 넘기면 마이너스 2 되니까 플러스 4 되겠네요. b는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정답에서 요구하는 거 뭔지 찾을게요. f의 1 값을 갖다가 찾자. 결국에는 fx 값에 1 집어넣는 거니까 이렇게 갑시다. 여기 이 상태에서 x 값에 1을 갖다가 집어넣으시고요.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왼쪽에 f1 되고요. 자, f1은 자, 여기 1 집어넣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는 거예요.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x에다 1 집어넣으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a 플러스 b는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그냥 더해가지고 합 자체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 플러스 b는 3이니까 여기 이 부분이 싹 다 3 처리가 되는 거예요. 3 맞죠? 그럼 계산하시면 따라서 자 f의 1 값은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 이거 지금 3이에요.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에요. 마이너스 6 그리고 더하기 3 이렇게 정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고요. 요건 다조건 잘 챙기시고 이거 다조건은 목과 나머지가 같다는 저렇게 식을 세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의 본질이 사실 이게 좀 아니야. 그 본질은 뭐냐면 이게 좀 본질입니다. 보세요. 이게 나머지가 목과 나머지가 같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식이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근데 이 식에 조금 더 좀 이제 의미가 더 있어요. 이 식을 갖다 보시면 이쪽 네모 부분이 공통 부분이네. 그죠? 그럼 뭐 가능하죠? 인수분해 가능. 그지?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공통 부분 x로 치환한 다음에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그지? 그럼 인수분해를 하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거 인수분해를 좀 요거 오른쪽에다 작성하겠습니다. 여기 인수분해하면 공통이 얘니까요. 얘를 앞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 fx라고 하는 것의 표현이 자 앞에 ax 플러스 b가 딱 끄집어 나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하고 이거 끄집어 나가면 여기 1 되는 거죠.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 이렇게 칸이 좁니? 밑에다 작성하겠습니다. 여기. 이쪽으로 내려올게요. 이쪽 fx는 결국에 ax 플러스 b로 묶이고 안쪽에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얘가 먼저 나오고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묶이겠지? 자 인수분해 확인은 반대로 전개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전개하면 이거 나와요? 네 확인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결론이 뭘까요? 나머지가 얼마? 나머지가 얼마? 0. 나머지가 0이면 뭐지? 인수분해 된 거잖아요 지금 그죠? 결국 이제 결론이 뭐냐면 fx가 ax 플러스 b라는 인수를 가졌다가 결론이야. 일단 인수를 가졌다.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같은 말.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같은 말. 그래서 목과 나머지가 같은 걸 주는 것은 결국 fx가 그 해당 목과 나머지 형태에 있는 ax 플러스 b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준다. 그 정도의 이제 본질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물어보지 않았을 뿐이에요. 오케이? 이 정도 정리 넘어갈게요. 20번 보겠습니다. 자, 20번, 21번, 22번 빠르게 좀 할게요. 이거는 20번은 너희들 이제 일단 이제 식을 보고 내가 자꾸 식의 구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20번 문제 식을 갖다가 보고 이제 떠올려야 되는 공식이 하나가 있어요. 일단은 식을 보고 떠올려야 되는 공식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식의 구조를 보라는 건데 일단 요거 좀 보일 것 같아요. 자 보세요. x 플러스 1하고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거 전개하면 뭐 나왔었지? x세제곱 플러스 곱셈 공식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나왔었죠? 일단은 그 식을 딱 보고 나서 힌트를 여기로 좀 얻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공식으로 이제 이렇게 전개하는 거 이렇게 이 방향으로 확인하는 것이 전개하는 방향이고요. 반대로 확인하는 게 뭐겠어? 이게 인수 분해 과정이겠죠? 이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 첫 줄하고 둘째 줄 보시면 저 둘 다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fx를 x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일단은 좀 궁금하죠. 그럼 결론이 이거예요. fx를 얘로 나누는 것은 결국 왼쪽 요 식으로 작성하면 될 것 같아. 인수분해 된 모습이야. 이렇게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여기까지가 x세제곱 플러스 1이에요. 이걸로 나눈 몫이 q
나머지가 궁금한 거네, 그치? 나머지가 지금 3차로 나눈 나머지니까요 2차 이하의 다항식으로 작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쪽 부분을 제가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ax제곱 플러스 자 bx 플러스 c 딱 이렇게 놓고 예제 문제 중에 예제 4번인가 그렇습니다. 그 제가 좀 어렵다고 한 거 있죠? 3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상황 거기 조금 어려운데 아이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표현이 되는 게 조금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눗셈의 어떤 성질이나 이런 것들도 막 얘기를 하면서 저쪽 부분을 설명했었는데 그것 좀 사용할게요. 에이. 자 볼게. 자 막줄 작성했고요. 그 다시 첫째 줄로 올라가셔야 돼요. 첫째 줄로 다시 올라가서 자 첫 번째 이 조건은 뭘 주냐면 자 fx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뭘 주냐면 x 플러스 1로 나눈 자 나머지 이거는 이제 뭘 주냐 자 당연히 뭐겠어요 f의 마이너스 1값을 주는 겁니다. 오 봤어? 총알인 줄 알았어요. 날라갈 뻔했어요. 내가 이러고 있다가 만약에 여기 뒤에 탁 누르면 이거 분들 뿅 날라가 이렇게 반응이 왜 이렇지? 깜짝 놀랐네. 됐습니까? 여기까지? 아까 얼마라고 준 거예요? 3. 자, 첫 번째 1차식으로 나눈 조건은 자, 이게 시계값으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나머지 쪽 이쪽 부분을 좀 이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2차식으로 나눴을 때 여기를 봐야 됩니다. 보세요. 이게 좀 어렵지? 그 fx라고 하는 것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나누는 식의 관점이 얘예요. 이제 자, 이 마지막 줄은 자 내가 마지막 줄 식을 세울 때 이 식을 세울 때는 마지막 줄에 대한 조건을 사용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올라와서 이 2차식으로 나누는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요 앞부분 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 2차식으로 나누면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인수로 가지니까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뒤쪽에 이 2차식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몇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결론이? 2x-4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다시 지금 이 상태에서 fx를 이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2x-4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두 번째 줄에. 그죠? 근데 이 fx의 식의 형태를 봤을 때 이쪽에서는 지금 나머지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쪽은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뒤쪽에 있는 이 2차식을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얼마가 되게 만들어야 돼? 그때 나머지가 2x-4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얘를 식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울 게 아니라 얘에 대한 구체적인 모양이 생긴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저 뒤쪽에 있는 2차식을 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얘로 나누는 건데 몫이 당연히 얼마일까요? 너가 이걸 이렇게 나눠서 얘로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일로 들어갈 몫이 얼마예요? A죠? A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 녀석의 자 약수배수 관계로 이해하실 때는 얘로 나눠서 나머지가 얘니까 얘가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몫이 A고 얘가 나누는 식이죠 지금. 그럴 때 나머지가 이쪽 1차식으로 처리가 돼야 되니까 제 생각에 이렇게 그냥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 이렇게. 저 뒤쪽에 2차식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건 예제 문제에서 좀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자 최종적으로 읽으실 때는 이 2차식으로 나눠서 떨어지는 부분 여기서 나머지가 안 생기고 이 2차식으로 나눠서 이쪽이 나눠 떨어지니까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여기까지 처리하셨으면은 자 마지막 다조건 활용해서 문제 푸시면 끝이에요. 이 지금 미정계수가 하나밖에 없어. 그치? 이 미정계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미정계수 A 값을 찾아낼 수 있는 조건이 얘라는 거야. 마침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는 건데 마침 얘가 x 플러스 1이 여기 있어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싹 사라지죠? 그래서 이 조건은 A 값을 찾기 위한 어떤 정보.
대입하겠습니다. 자, 해당 식에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으면 자, f의 마이너스 1 값이 되는 건데 그게 현재 이제 문제에서 3이라고 준 거죠. 얘가 지금 3이에요. 그리고 자, 이쪽 부분도 이쪽 부분 날아가는 부분이에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뒤쪽에 얘를 가지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자, 앞에 a가 곱해져 있고 자, 곱하기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자, 1 더하기 1 더하기 3이네? 곱하기 3 이렇게 되고 이쪽 뒤쪽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나요? 지금? 3a 마이너스 6이네. 자, 따라서 3a 마이너스 6이 얼마? 얘가 3 지금. 그죠? 3a 마이너스 6이 3. 자, a가 얼마일까요? a는 3. a가 3이 돼야지 2 빼기 6이 3이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a 값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머지를 구하세요. 오케이. 자, 나머지는 얘가 초록색, 얘가 나머지예요. 그래서 얘가 나머지고요. 얘가 현재 rx입니다. 그래서 얘가 나머지. 자, a 값을 찾았으니까 3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 나머지는 3에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4로 정리되고요. 자, 이 전개해가지고 다항식을 2차의 내림차 순으로 딱 정리하셔야 돼요. 정답 쓰실 때 3x제곱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3x인데 뒤에 플러스 2x 있으니까 마이너스 x 자, 상수항은요 플러스 3에다가 4 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당신들이 좀 이제 처음에 배울 때 3차식으로 나누는 걸 제일 어려워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쪽에 대한 표현이 이게 조금 좀 애매해. 되게 어려워. 넘어갈게요. 21번. 21번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었을 때는 이제 이런 느낌으로 알려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16이 있어. 516 이렇게 합시다. 516에 뭐 20제곱이 있어요. 굉장히 큰 수죠? 20번 곱하는 거니까. 얘를 5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얘를 5로 나눈 나머지는 자, 이 안쪽에 있는 걸 5로 나눠보세요. 나머지 얼마일까요? 1이죠. 그러니까 이게 1로 처리가 되고 20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나머지는 얼마예요? 1인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나눗셈을 처리할 수 있다.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의 사실 본질이 지금 이 21번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다항식으로 치환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칙대로 한번 풀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금 썼던 이 방법으로 한번 더 풀어드릴게요. 일단 좀 이슈가 되는 게 10의 거듭제곱 모양이 좀 이제 반복해서 보인다라는 게 조금 이슈고 제가 x값을 10으로 놓겠습니다. 지금 이건 치환을 사용한 거예요. 반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10을 x라고 하자. 이렇게 10을 x라고 하자. 그러면 자연수 n은 표현이 되기를 이게 10 자리가 x로 채워지니까 이렇게 다항식이 되겠죠? 플러스 x의 8. 그 다음에 플러스 땡땡땡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이제 x 플러스 1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걸 11로 나누는 상황이니까 11이라고 하는 것은 자, 11은 당연히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x에다가 뭘 갖다 더해요? 1 갖다 더하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다항식으로 표현되겠죠? 1차식으로. 그래서 상황은 이러네요. 그래서 자, x10 플러스 x9 플러스 x8 플러스 x 플러스 1 이 다항식을요 1차식 x 플러스 1로 나눈 몫을 qx라고 하고요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 처리 이렇게 처리를 한다면 나의 목적은 r이 되는 겁니다. 이제 r 맞죠? r 값을 먼저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 조건은 1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갖다 구하는 거니까 결국 r 값이 정답인 거예요. 그죠? r 값이 정답이니까 x에다가 뭘 갖다 집어넣을까요? 지금? 마이너스 1 갖다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부분을 날려야 되잖아. 그지? 이 부분 날리려면 이 1차식이 0되는 x값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대 2 그러면은 자 짝수제곱 홀수제곱이 반복되는 패턴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짝수에 있는 것들은 다 플러스 1로 가는 거고 홀수 제곱이 있는 것들은 다 마이너스 1로 나올 테니까 맞습니까? 그럼 이거의 계산 어떻게 될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싹 다 빵인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는 짝수 제곱이니까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홀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이 패턴이 반복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두 개씩 묶으면 다 빵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상쇄되면서.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예요? 10개잖아요. 10개. 10개가 두 개가 한 세트니까 10개면 몇 세트야? 0이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싹 날라가고 뭐만 남습니까? 1만 남네요. 따라서 자 나머지 R 값은 1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답은 1이에요. 그럼 이거를 좀 다항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쉽지 뭐. 그 이제 n 값을 갖다 보시고요. 이게 10에 10 플러스 10에 9 플러스 10에 8 플러스 땡땡땡 가가지고 플러스 10 플러스 1이죠? 얘를 11로 나눈 나머지를 보자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를 11로 나눈 나머지는 좀 어렵네. 설명을 좀 부가 설명을 좀 해야겠네요. 몫의 변형 배우셨을 거예요. 몫의 변형. 몫을 막 자유자재로 바꾸는 거. 근데 너네들 일단 이렇게 생각해야 돼. 10 자, 너네들이 이제 배우는 나눗셈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수의 범위를 자연수 범위로 택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괜히 이제 일로 오다 보니까 또 쓸데없는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자, 자연수 범위에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좀 이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 이거를 나눗셈을 정수 범위로 확대하면 어떻게 되죠? 정수 범위로 확대하는 순간 이제 나머지가 자연수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에 좀 자유로워져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25라는 것을 3으로 나누면 몫이 8이고 나머지가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수의 나눗셈에서는 당연히 나머지가 양수 쪽으로 나오는 게 0 이상이 나오는 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죠? 오히려 음수가 나오는 게 이상한 거지. 그지? 근데 정수 범위로 확대하시면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내가 여기다가 이제 항이 지금 몇 개죠? 하나, 둘. 맞지? 두 항이 합으로 이루어진 거죠? 내가 여기다가 뭘 하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다가 3을 더하고 이 항에다가 뒤쪽 항에다가 빼기 3을 갖다 처리를 해요.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결국에 상쇄되니까. 맞습니까? 잘 들으세요. 이게 나머지 정리의 본질이야. 몫과 나머지의 변형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연수에서는, 정수에서는. 그러면 3 곱하기 8 플러스 3이잖아요. 앞으로 3으로 묶어요. 그럼 몫이 얼마가 될까요? 3이 8개에다가 3이 하나가 추가가 돼서 3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9개가 되는 거예요. 몫이 9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머지는 어떻게 바뀔까요? 마이너스 2로 바뀌는 거예요. 됐어? 나머지가 마이너스 2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몫을 10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나머지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런 결론을 얻으시면 됩니다. 이게 좀 이제 수학에서 좀 이제 독특한 성질인데 25라는 수는 나머지가 1인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죠. 그럼 봐. 3으로 나눴을 때는 3으로 나눌 때 상황을 보는 거예요.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플러스 1인 거는 같은 말이 뭐냐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2다, 나머지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몇 차이예요? 연산이? 다? 3 차이. 3 차이로 왔다 갔다. 나머지를 쓸 수 있고요. 그때마다 뭐가 바뀌어요? 몫이 바뀌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자연수 범위가 아니고 정수 범위로만 확대하더라도 나머지를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11로 나눈 나머지 몇? 10이죠? 같은 거. 10이랑 같은 거. 빼야지. 11을 빼면 되잖아. 같은 거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11로 나누는 상황에서는 나머지 10은 나머지 마이너스 1과 같습니다. 됐어요? 이해는 요 정도 하시면 되는데 그것이 10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플러스 마찬가지예요. 다 마이너스 1이랑 같아요.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맞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아까 계산이랑 똑같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싹 다 0 떨어지는 거고요. 끝에 1 남아서 정답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항식으로 가는 거는 좀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고 여기가 좀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고 좀 나머지 특성을 좀 알고 계시면은 바로 빼지. 10일 뺀 다음에 이거 연산 쳐가지고 자 결과는 뭐로 만들어내면 당연히 0 이상의 것을 이제 정답으로 채택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야. 내가 이 방법으로 나머지를 구했는데 만약에 나머지가 마이너스 2가 나왔어. 그럼 정답으로는 마이너스 2를 쓰면 안 돼요. 자연수로 나누는 상황이니까 이제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까? 그 나누는 수를 더해가지고 양수 쪽으로 이제 해석하시면 끝입니다. 그게 정답이 될 거예요. 됐죠? 이렇게 가는 방법. 자주 사용합니다. 실제로 이런 타입의 문제는 다 그냥 나중에 가면 이렇게 풀어요. 다항식으로 치환하지 않고요. 이렇게 넘어갈게. 아유 어려운 거 투성이다 진짜. 그 22번 문제는 여기 네모 박스 치고 그 x-1의 제곱 부분에 네모 박스 써봐. 자, 그 첫 번째 줄에 x-1의 제곱에 이제 네모 박스 치시고요. 자 뒷줄에 읽어보시면은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돼 있는데 결국에는 x-1이라는 인수를 몇 번 갖는 거죠? 2개를 갖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너네 나눗셈 중에 이거 지금 봐봐. 얘가 x 이거 적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x-1, x-1이에요. 그러니까 x-1이라는 인수를 2번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실제로 최고차항이 1인 1차식을 나누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거는 조립제법적으로 해석하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봐봐.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자 1로 조립제법 2번이란 뜻이야. 이거 지금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1로 조립제법 쳤을 때 2번까지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자 조립제법으로 가라는 얘기야. 결론이. 자 가봅니다. 상수 끄집어내세요. 1A, B, 2 됐죠? 1로 조립제법 합니다. 1, 1, A 플러스 1, A 플러스 1, A 플러스 B 플러스 1, A 플러스 B 플러스 1. 자 여기가 나머지 부분이에요. 두 개 더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3 됐지? 근데 봐봐 x-1로 인수를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나머지가 얼마란 얘기야? 0. 얘가 0이어야 돼. 됐지? 이렇게 갑니다. 됐죠? 그리고 and 조립제법 2번이에요. 한 번 더 해야 돼. 1로 한 번 더 쳤을 때 뒤쪽 부분 나머지 0이 한 번 더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A 플러스 2 A 플러스 2 2A 플러스 B 플러스 3 여기가 나머지가 0. 두 개 연립이다 그지? 자, A 플러스 B가 3이고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고 자, 빼시면요 마이너스 A는 비소거 되고 A 플러스 B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 A가 0이니까 B가 마 3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자, 결론이 자, A에서 B를 빼세요. 0 빼기 3 정답은 3 이렇게 되네. 자, 느낌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은 나머지가 0이 되는 상황을 준 거고요. 그 1차식으로 나누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조립제법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이 주어진 방식이
x-1이라는 1차식을 두 개의 인수로 가질 거니까 1로 조리대법 두 번 쳤을 때 두 번 다 나머지가 0이 떨어져야 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끝. 아유, 됐죠? 좀 이제 쉽지는 않았던 것 같고. 풍산자 쪽이요. 숙제가 어떻게 나갔죠, 제가? 15? 17. 15부터 17까지인가요? 네, 여기 1차식 잠깐 해보라고 두 문제 딱 끼워가지고 숙제 나왔군요. 제가 보니까. 질문을 좀 받을까요? 자, 15쪽부터 17쪽까지 해서 한 장 반이에요. 질문 좀 해보세요. 세 개 볼게요. 54번부터. x-y가 마이너스 1 관계식 하나 줬네요.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갖다가 구하자. 제 생각에는 이게 관계식을 준 이유는 해당 지금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식이 문자가 두 개라서 해석이 쉽지가 않아서. 그럼 이거를 위의 식을 일단 그 y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밑에 식에다가 대입해서 x에 대한 식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줄을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요. 이게 y가 넘어가니까 x 플러스 1로 정리가 되거든요. 얘를 두 번째 식의 y 값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이 다항식을요. 위를.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이게 지금 좌변이고요. 자,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a에 이 자리에 y제곱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그럼 y 대신에 이 다항식을 집어넣으란 얘기야.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b에 여기 다시 y x 플러스 1 플러스 c 이렇게 정리되는 거니까 이거는 x에 대한 식 이렇게 되는 거죠. y 문자 없어졌어요. 그죠? x에 대한 식으로 인지하시고 항등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느낌은. 그래서 나는 a, b, c 값을 갖다가 찾고 싶다라는 거죠. 정리를 좀 해볼까? 자, 여기 정리 좀 먼저 해볼게요.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겠습니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일단 방법은 두 가지. 미정계수 방법은 원래 두 가지예요. 그죠? 제가 보니까 자, 미정계수 방법은 원래 두 가지인데 이게 미정계수가 세 개이다 보니까 대입할 수 있는 것이 세 개가 필요해. 일단 그죠? 세 개가 필요하시고 계수비교법은 이걸 다 전개해가지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귀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치 대입으로 가더라도 그 계산량이 조금 있기 때문에 좀 귀찮네요. 전 수치 대입으로 갈게요. 계수비교로 가도 돼요. 전개한 다음에 좌우 비교해도 돼요. 수치 대입으로 갈게요. 왼쪽 거 이제 인수분해. 이렇게. 그 다음에 우변은 그냥 그대로의 식을 갖다 활용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차피 A, B, C를 찾아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이 C 값부터 찾으면 되겠네요. 이쪽 날리고 이쪽 날릴 수 있는 방법. X 얼마 대입? 마이너스 1 대입. 수치 대입. 의미 있는 값을 찾아서 대입하라고 그랬어요. 좌변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변은 얘 없어지고 얘가 C야. 얼마야? 2. 일단 C값 하나 찾았죠? 두 번째는 이쪽으로 이제 볼게요. 이쪽. 왼쪽을 0 만들어내는 애들이 또 있네. 그치? X에다가 0 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x에다가 0 갖다 넣으시면 왼쪽 0 돼요. 0은 자, x 0 집어넣으니까 자, a 0 집어넣으면 플러스 b c는 2였어요. 이렇게. 자, 두 번째 1 집어넣으면 되겠지 뭐. 1 집어넣으면 여기 0 되네. 그치? 그래서 0은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자, 0은 1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이니까 4a 여기는 2a 2b 여기까지가 성립하네요. 자, 두 개 연립이니까요. 어차피 이렇게 갑시다. 얘는 지금 정리해서 a 플러스 b를 마이너스 2로 작성하시고 얘는 양변을 2로 나눈 다음에 상수 넘기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정리가 되기를 2a 플러스 b까지가 자,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고 2로 나눠지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이렇게요. 두 개를 자, 연립하시면 될 것 같죠? 자, 빼기. 자,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로부터 a 값을 일단 1로 결정하고
자 여기다가 1 딱 집어넣으면 얘 넘기면 마이너스 3, 얘 b가 마이너스 3 되는 거지. 자 c가 아까 얼마였죠? 2였죠. 이렇게 찾아져요. 자 좋습니다. 제가 수치 대입으로 갔고요. 지금 뭐 체계 풀이 과정은 전개한 다음에 이제 개수 비교로 돼 있습니다. 저는 일단 취향인 것 같아요. 취향상 수치 대입이 저는 조금 더 편해서 이제 수치 대입으로 보통 가요. 이렇게. 자 원하는 것은 제곱의 합입니다. 그죠? 제곱의 합이니까 4 더하기 9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되니까 정답은 14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14예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5번. 자 x에 대한 항등식을 볼게요. 자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b-a를 갖다가 찾고 싶다.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다. 지금 이거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이거 지금 나중에 오늘 이따가 할 거야. 인수분해 쪽 들어가면 이렇게 생긴 모양의 식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이제 식의 이름이 있어요. 복 2차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 2차식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개수가 여기 x의 제곱, x의 4제곱 짝수 차수만 남아있는 것들을 이제 복 2차식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것이 지금 뭐로 나눠 떨어지죠? x제곱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은 얘로 나눴을 때 뭔가 몫이 존재하고요. 나머지는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상황이고 나는 A, B를 찾으니까 이거 딱 보니까 인수분해 되네. 아까 풀었던 타입이다. 그지? 여기 2, 1 빼기 그래서 이 부분이 자 x-1과 x-2 그리고 qx 처리되는 거니까 자 1차식을 0 만들어 놓는 x값을 집어넣는다. 2개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지수도 지금 2개예요. 그래서 또 연립 방정식 나오네. x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자 왼쪽은 1 플러스 a 플러스 b 우변은 0 x에다가 2 넣으면 16 플러스 4a 플러스 b 우변은 0 대입법 검사니까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니까 이 자리에 대입 그러면 15 플러스 3a가 0이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b는 얼마?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정답은 b-a가 정답이고요. b에서 a를 뺀다. 분의 2 b-a 값은 9 이렇게 정하면 됩니다. 아까 진짜 많이 풀었던 패턴이랑 똑같네요. 그죠?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57번 들어가도 될까요? 57번하고 인수분해 합시다. 57번. 자, x에 대한 다항식 6차예요, 지금. 자, 6차를 3차로 나눈 나머지가 x제곱 마이너스 4일 때. 아까 처리했던 거랑 약간 유사한 패턴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처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이거. 그냥 이제 있는 그대로 10을 갖다 적으시면 돼요. ax 6제곱이고요, 이거는 플러스 2x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 플러스 b. 자, 여기까지가 자 해당 3차식으로 나눴다. 2x 세제곱 플러스 4x. 자, 이것으로 나눴는데 나눈 나머지만 나와 있어요. 몫을 qx라고 처리를 하고 나머지를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처리 이렇게. 자, 나는 a, b 값 찾아야 되니까 어차피 또 이거 대입 대상을 2개를 갖다 찾으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자, 첫 번째 뭐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일단은 qx를 직접 나와도 좋을 것 같은데 앞에 거 인수분해 되나요? 이거 지금? 이거 안 보이면 일단 인수분해 방법에 따라서 이제 순차대로 이제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공통 인수가 보이니? yes, 2x 보이는 것 같아요. 공통 인수가 2x. 이거는 중등 인수분해니까 그냥 하시면 돼. x 제곱 그리고 플러스 2 이렇게 되네. 여기까지 됐나? 됐죠? 그러면
수학의 힘에서 한번 했어요. 얘가 0 되는 값, 얘가 0 되는 값을 선택. 됐지? 목적은 이쪽을 날리기 위함이에요. 이쪽 부분을 날리기 위함이 목적이고, 자, 첫 번째부터 갈게요. 앞쪽 부분을 0으로 만드는 x값은 누가 봐도 0이니까 0을 갖다 대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일단 의미가 있지. 0 대입하면 이쪽 사라지고 b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x는 2, 0 대입하시면 왼쪽에 여기 x 포함한 항 싹 날라가고요. b만 남아요. b는 여긴 당연히 날라가고요. 여기 0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4. 첫 번째 찾았네요. 그 다음에 지금은 약간 의문이 들 부분이지만 앞으로 배울 내용에 의하면 좀 당연하게 되는 건데, 자, x제곱 플러스 2가 0 되는 x값, x제곱값 얼마? x제곱의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돼요. 실수를 제곱했는데 음수가 되네요. 중등 과정까지는 안 되죠. 이젠 돼요. 수상에선 됩니다. 그래서 좀 저 x값에 주목하지 말고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되면 0 된다에 좀 주목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자, 좌변에 보세요. 얘는 지금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x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2니까 x의 6제곱은 여기서 양변을 몇 제곱하면 되는 거야? 3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3제곱하면 얼마입니까? 이 자리에 마이너스 8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등식이에요. 등식. 그러면 처리가 마이너스 8a 그리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뒤쪽에 b 값이 마이너스 4였으니까 그냥 집어넣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좌변. 자, 당연히 이 x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2 넣었으니까 이거 없어지고요. 자, 이쪽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죠? a 값은 여기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a 값이, 자, 여기가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6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네. 자, 정답은 a랑 b랑